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79화 남에게 비난받는 것이 두려울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는 녹음을 지금 추석 전에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방송은 추석 끝나고 바로 월요일 날 업로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서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전 집에만 예. 식구들하고 단출이 있어서 예. 그죠? 예. 그 명절 때가 되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모이면 칭찬을 많이 하나요? 비난을 많이 하나요? 대한민국 명절이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먹고 제사 지내고 집안 싸움 하는 게 그죠? 명절 아니에요? 그죠? 그 주제도 항상 남 얘기하다가 그죠? 예. 정치 뭐 이런 예, 얘기하다가. 그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참 비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칭찬을 좀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넌 왜 저렇게 못하냐, 왜 안 했냐,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 왜 그런 걸 하냐, 또 뭐 이러면서 비난을 많이 하기에 사실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 아마 빈정상에서 집에 와 있는 분들 많으실 거야. 그죠? 그리고 내년부터 안 가, 안 가, 뭐 이씨. 이런 사람도 맞죠.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다들 해외여행으로 가나 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남에게 비난받는 것이 두려울 때입니다. 두 분은 살면서 타인으로부터 비난받은 적 있으시죠? 평생 비난받고 살았죠. 예. 뭐 주로- 비난인지 비판인지 예, 모르겠지만 제일 크게 떠오르는 사건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혹시? 아니 떠오르는 사건보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남 앞에 노출을 많이 해야 되는 예. 일을 그쵸. 하다 보니까 예. 내 귀에 들리든 안 들리든 음.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예. 좋다 나쁘다에 대한 예. 평가를 늘 좀 예. 받는 이런 예. 입장인 그렇죠. 거죠. 네. 아무래도 남 앞에 서고 말을 많이 하면 비난을 많이 받죠. 지금 우리 전 사회가 떠들썩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난 네. 엄청나죠, 그죠? 예, 그렇고요, 그죠? 자유님은 어떠세요? 비난 받은 적이 있으신가? 네.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는 눈앞에서 막 비난을 받거나 이런 기억은 없는데 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은 저희 와이프. 아, 제 인생에서 유일한 거. 그쵸.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제 비난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그쵸. 저 없을 때 자기들끼리 할 것 같은데 뒤에서 하지 주로. 딱 눈 똑바로 쳐다보고 비난하는 사람은 와이프밖에 없는 게 아닌가. 삶의 지배자 여성이에요. 네. 우리 논의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 네. 그럼 와이프는 왜 비난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자꾸 이제 제 말이나 행동 이런 어. 것들이 이제 자기를 거슬르니까 어,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할 텐데 제 입장에서 사실 억울하죠. 저는 사실 그쵸. 그런 의도도 없었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이렇게 비난받고 나면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이제 저도 지기 예. 싫어갖고 막 이렇게 그쵸. 대립하다가 싸우죠 나중에. 예. 결국에는 이제 미안하다. 어. 뭐 이런 근데 이런 건 예. 그 비난받은 게 안 고쳐지지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빈정만 상하고 악감정만 생기고 안 바뀐다는 게. 그쵸. 네. 그런 이런 경우는 있으세요? 딱 뭘 하려고 그러는데 비난받는 게 두려워서 예상은 되잖아요, 그죠? 네. 비난받는 게 두려워서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한 적은 있습니까?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좀 이렇게 시원하게 그 사람한테 내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고 싶지만 만약 그랬다간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돼서 예. 안 하죠 대부분.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작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교육생한테도 예. 태도가 안 좋거나 예. 이럴 때 시원하게 이렇게 딱 얘기하고 싶지만 예. 못하기도 하고 예.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오전에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예. 근데 교육생 중에 한 사람이 강의를 하는 중에 계속 자기 조원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그래서
내가 웬만하게 작은 소리면 괜찮은데 자꾸 그게 들려. 내 목소리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디오가 물렸구나. 그렇죠, 물렸죠. 음. 그래서 몇 번 쳐다봤는데 이 자식이 계속 그러는 거야. 완전 그래서 중간에 비매너인 이제 거죠. 그죠, 네. 비매너지, 완전 똥매너지. 그러고는 주변 사람들이 막 자꾸 눈치를 주는데도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2시간 동안 내 얼굴을 안 마주쳐. 그래서 뭐 그러라 이러고 난 무시하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시 이제 해맑게 좀 집중을 하더라고. 나쁜 새끼. 아, 예, 어쨌든 그죠? 두려워서 음. 포기한 적 있냐 네.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아마 저를 포함해서 포기하기 쉽구나 안 하고 싶은 네. 마음이 참 많을 텐데 제 마음속에 도종환님의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는 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항상 무겁게 와 닿아서 예. 비난받을 자리지만 내가 할 거면 해야 되겠네. 그쵸. 뭐 이런 예. 쪽으로 어, 가다 보니까 힘이 들어. 그렇죠. 예. 좋은 지적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잡은 것 중에 제일 이제 큰 이유가 뭐냐면 비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럼 이건 옳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걸 실행을 하는 순간 비난이 예상돼. 그래서 그 비난이 두려워서 그걸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남들한테 비난받는 게 두려울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비난이란 주제로 이제 인문학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간혹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런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면서 심한 모욕감이나 모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해서 사람들은 대체로 타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는 비난과 비판을 구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비난과 비판의 차이가 뭘까요? 비난은 음. 그냥 하는 거고 어. 비판은 뭔가 이유를 제시하면서 오케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에티켓이 들어가면 비판이 될 수 있을 것 비판이 같은데 될 수. 오케이. 그게 아니면 비난이 될 수도 예, 있고 될 수도 뭐 있을 것 둘 다 같아요. 일리 있는 얘기 같아요. 비난과 비판 모두 상대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면에서 비슷하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비난은 상대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걸 말해요. 반면에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판과 비난은 잘못을 지적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잘못을 지적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이건 비난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비판도 비난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이어서 좀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합리적인 비판이라면 우리가 다 필요하다 이렇게 네. 이야기는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항상 비난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판단, 그쵸. 판단이 예, 상황 맞습니다.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TPO.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은 좋은 것 같은데 이따금 비판과 비판조차도 네. 비난처럼 들릴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리적 근거 없이 그냥 타인을 나무라는 비난과 달리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좀 권장되어야 하긴 합니다. 철학자 칼포프는 열린 사회와 극적들이라는 책에서 일체 비판이 허용되지 않고 금기와 독단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닫힌 사회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정한 비판이 불가능한 곳보다는 합리적 비판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곳을 나은 사회라고 보면서 열린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비판과 비난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저 친구는 너무 비도덕적이야 라고 뒷담화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의 주장은 비판일까요? 비난일까요? 비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만 딱 얘기를 했다면 네.
비난에 가까운 게 아닐까? 그죠? 비도덕적이야. 뭔 근거로? 그렇죠? 뭔 사실을 두고 그죠? 얘기하는 예. 거야? 뭐 네. 이런. 대체로 뭐 비난의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친구에게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정당한 비판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나 앞에서가 아니라 나 모르게 뒷담화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 결과 현실에서는 특정 주장이 비난인지 비판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 조국 후보자를 막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비판인지 비난인지 구분 안 될 때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 비난인가 비판인가를 구분하기보다는 우리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맷집을 키워야 된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비난이든 비판이든 우리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네.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겠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비난이건 비판이건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느냐? 네. 우선 어떤 경우라도 비난받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버릴 필요가 있어요. 법구경이란 책에서 부처님은 세상에는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서로 헐고 떴나니 말이 많아도 비난을 받고 말이 없어도 비난을 받고 말이 적어도 비난을 받는다.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도 말을 안 해도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부처님 말씀을 우리 집에서 목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엄마한테 꾸지람을 들어요. 이때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머리를 푹 숙이고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엄마 말에 대답을 안 하냐? 엄마 말이 틀렸어? 한번 말해봐. 이렇게 꾸중을 해요. 그럼 엄마 질문에 대답을 잘하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뭘 잘했다고 말댔고야.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어쩌라고. 전 가정 다 동일한 동일한 그죠? 비슷한 거 예. 동일한 대화 그죠? 패턴이군요. 예, 그죠? 이거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보면 말이 많아도 말이 없어도 비난을 받는다라는 부처님의 주장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처럼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들에게 비난받는 걸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비난받지 않는 걸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은 그 선택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을 의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작 자기가 원하는 걸 후순위로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국시대 사상가 중에 귀곡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되게 무섭죠. 귀곡자. 네. 귀곡산장 뭐 이런 네. 느낌이 드는데 귀곡자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작은 예절에 얽매이는 사람은 영화로운 이름을 얻을 수 없고 작은 치욕을 마다하는 사람은 큰 공을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공을 세우려는 사람은 때로는 일부 사람들에게 비난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 지난 화부터인가? 예. 이 얘기들이 자꾸 제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어. 다 안 드네요. 어쩌면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예. 제가 이런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경향?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비난받지 않는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아직 큰 공을 못 세운 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작은 예절에 얽매이고 작은 치욕을 마다하다 보니까 예. 이런 비유가 어떨까 모르게. 중국 무술은 안 맞고 때리는 것만 연습을 많이 해서 예. 실전에 붙으면 뒤지게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UFC나 예. 이런 격투기는 충분히 맞는 연습하고 맞으면서 상대를 그쵸. 때리는 그죠? 내가 맞더라도 더 세게 그렇지. 때리면 예, 이긴다. 예. 뭐 그 이런 관점이죠.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아마 비슷한 비유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있다 싶네요.
그러니까 비난을 받지 비유신데요. 않는 그렇죠.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비난하는 사람의 의도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사람들은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악감정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처럼 만난 친구가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딱 보고는 야 친구야 연식이 좀 오래되었네. 이렇게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면 좀 위험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죠? 네. 근데 이때 친구가 한 말의 숨은 뜻은 뭘까요? 제가 이지선다로 내볼게요. 1번 연식이 오래된 차를 타면 사고 날 확률이 크다. 2번 넌 아직도 그런 고물차를 타고 다니니 변변치 못하게. 친구의 말의 의도는 어느 쪽일까요? 제가 친구라면 네. 사실 둘 다인 것 같은데 뒤쪽 뉘앙스가 더 크지 않나? 왜? 그죠? 근데 두 번째로 해석하는 사람이 더 더 많을 것 많죠. 같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우리가 친구의 말을 첫 번째처럼 그죠? 너무 오래된 차를 타면 좀 위험한데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별로 비난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나를 참 걱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두 번째로 해석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넌 아직도 이런 고물차를 타고 다니니? 라고 비난하는 걸로 해석을 하면 순식간에 그저 화가 나면서 분노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의도 플러스 나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에 댓글 등으로 소위 악플 다는 사람이 많고 그죠? 또 그러면서 특정인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악플러라고 하대요. 그죠? 악플러들이 다는 댓글은 정당한 비판의 그림 아닐까요? 아니면 근거 없는 비난의 그림 아닐까요? 뭐 당연히 비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악플러의 댓글은 대부분 근거도 없이 욕하는 비난의 글이 대부분입니다. 또 타인에게 악플 다는 그 당사자들은 뭐 굉장히 깊은 고민 끝에 한 게 아니라 별 고민 없이 또 적극적으로 또 무턱대고 비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난의 글은 좀 가볍게 넘겨버리는 게 상책이에요. 이런 비난의 글을 일일이 꼼꼼히 읽고 그저 일일이 상처받는 건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허공을 보고 막 던져서 땅으로 떨어진 칼을 지가 가가지고 주워서 자기 가슴에 꽂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얘기 이게 들으니까 유시민의 비유예요. 예.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 가수 중에 노라조라고 있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기자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음. 이 노라조가 악플의 대응을 음. 너무 유머스럽게 잘해가지고 예. 악플러들이 더 이상 쟤들은 건들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예, 말았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그죠? 있었어요. 예, 예. 네. 그죠? 예. 그 얘하고 아주 동일한 이야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상대가 예. 근데 전에도 우리 얘기 좀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우리의 대화 방식이나 표현 방식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의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팩트 중심으로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해석이 되기보다는 함축적인 다른 부정적인 걸로 해석을 그렇죠. 또 많이 하게 돼요. 함축적이니까 네,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고 맞아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비난 받을 때 억울한 측면이 어. 그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동양고전 장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배로 강을 건너는데 아무도 타지 않은 빈배가 떠내려와서 부딪히면 아무리 성미가 급한 사람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떠내려오는 배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화를 내고 상대한테 욕설을 퍼붓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부딪히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해도 상대가 의도했는지에 따라서 화를 내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난의 말을 들을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상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비난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별 뜻 없이 가볍게 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특별히 상처받을 이유도 없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억지로 내가 막 의도를 집어넣어서는 좀 곤란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상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사실은 상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걸 좀 경계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한 예, 것 같네요. 그쵸? 네. 지나가는 개가 예, 한번 예. 짖었다. 예, 뭐 그죠? 이 예. 정도로.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는 빈도도 많아졌고 그 정도도 심해진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악플러라고 불리는 사람들 때문인데요. 이들은 수시로 비난의 글을 올려서 상대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악플러 중에는 뛰어난 식견을 가졌거나 높은 도덕성의 소유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기보다는 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비방의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죠.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올린 글에 상대가 동요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남긴 비난의 글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 건 그들의 의도에 넘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냥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에게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네. 우리 출근길 인문학에 악플이라도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댓글이 참 조용해요. 악플보다 더 안 좋은 게 무플이죠, 무플. 예, 그죠? 어쨌든 뭐 요새 SNS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런 뭐 이렇게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악플러의 댓글에 대해서는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게 현명한 처사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 비난이란 주제로 이야기했는데요. 타인의 비난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으려면 비난 너무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비난하는 사람의 의도나 내용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난과 관련된 부처님 말씀 하나 더 전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비난만 받는 사람도 오직 칭찬만 받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현재에도 없다. 그러니까 칭찬도 비난도 속절없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난하는 사람이 좀 줄어야 하겠지만 혹시 누군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걸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예. 네. 다른 사람의 비난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그들의 상처를 의도. 예.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예. 이 성격적인 요소도 있어서 예. 이거를 확대 해석 안 하고 상처를 안 받아들이고 하는 거가 만만치는 않은 듯해요. 그렇죠. 예. 이게. 그리고 원래부터 또 맷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타인에 대해서 신경 쓰는 네. 네, 이런 사람들.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부처님 말씀도 새기고 오케이. 이러면서 조금씩 그죠? 바뀌어가야 되는 예, 거죠. 예. 예.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사이버상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익명성 때문에 이제 타인에게 댓글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에 상처받아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단순하기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더 큰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비난들이 두렵다고 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스스로 회피하는 것, 이런 네, 것은 그렇죠.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자면 한 줄 평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귀국자 얘기가 예. 무협지 주인공 같기도 하고 이름이 예. 이분 얘기가 가슴에 탁 제일 와닿는 예. 게 작은 치욕을 마다하는 사람은 큰 공을 세울 수 없다. 예. 이 얘기가 공감이 되게 좀 예.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죠?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예. 치욕 또는 비난, 비판 네. 이걸 무릅쓰고 내 갈 길을 직진할 가야 수 되는 거죠. 있는 그런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좋은 이런 생각이 얘기입니다. 드네요. 예. 자유인님. 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판을 비난으로 오해하지 말고 그 반대도 하지 말자. 네, 좋습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 문학적이야. 예, 오늘은 남에게 비난받는 것이 두려울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간혹 타인으로부터 나쁜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정당한 비판인지 근거 없는 비난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비난받지 않겠다라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부처님에 따르면 세상에는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 귀곡자의 주장처럼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은 비난받는 거에 좀 초연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설령 비난의 말을 들었더라도 좀 확대 해석을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비난했다고 해석하면 화가 나지만 뭐 별뜻 없이 가볍게 한 말이라면 특별히 상처받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별 생각 없이 비난을 일삼는 악플러에 대해서는 좀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좀 무시하는 편이 좋겠고요. 요컨대 타인의 비난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으려면 비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비난하는 사람의 의도와 내용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79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